3월 13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요.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 미쓰리님은 주식을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가끔씩 여러분들 왜 이 증권 전문가들이란 사람이 자기가 혹은 자기가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종목을 사게끔 하고 방송에 나와서 그걸 추천해서 그 종목이 올라가면 매도시키는, 그래서 뉴스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건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저와 같이 방송을 했던 민명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를 장에서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입금을 받았어요. 큰 돈을. 그리고 지금 현재 은팔찌 차고 국립호텔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증권회사를 4군데로 옮겨 다녔는데요. 뭐 왜 옮겨 다녔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쟤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기벽다기 같은 애일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 입사할 때 IMF 직후다 보니까 그 회사에 이렇게 취직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이 뭐 투자에 관련된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 이쪽은 처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 뭐 광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았었고요. 저는 그때 뭐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 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소녀가장이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취직이라는 걸 해서 가정을 이제 이렇게 키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사람 구한다 하면 그냥 원서를 이렇게 된 거죠. 되면 되고 뭐 아니면은 가고 싶은 데 아니니까 또 다른 데 넣으면 되고 뭐 그런 생각으로 원서를 넣었는데 덜컥 그 합격을 했어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그래 일단은 여기서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월급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해야겠다. 그런 야무진 이루어지지도 못할 그런 야무진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를 4군데를 옮겨 다니게 된 그 계기가 어찌 보면 어떻게든지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여기저기다 원서를 넣었는데 안 되네. 근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증권사에 원서 넣으면 경력이 있으니까 그냥 덜컥덜컥 들어가는 거죠. 저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같은 지점에 근무하시던 차장님께서 야, 너는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 너 빨리 가라. 너 우리 집에 기둥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3개가 우리 집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너는 증권회사랑 안 맞아. 라고 등 떠밀어서 내보내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제 스스로가 그냥 증권회사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증권회사 브로커가 전문가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라고 책상에 앉아서 겁나게 폼 잡고 있는데 고객에게 돈을 벌어주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실적 때문에 수수료를 또 발생시켜서 또 월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도 우울하고요. 못 받으면 또 못 받아서 우울하고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 증권 바닥에서 만들어 놓은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전국 1등 하는 바람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회사에서 여자 브로커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자 브로커를 많이 양성시키려고 했었고요. 대신증권으로 이직할 때는 제가 대신증권으로 이직한 첫 번째 여자 경력사원이었습니다. 다 의미 없는 기록들이죠. 그래서 제가 정규직이 됐을 때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 진짜 말뚝 박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도 너무 답답했던 게, 왜 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익을 못 내줄까? 거기에 대한 그 궁금증이 너무나 좀 답답함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목을 추천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손해보면, 예, 제가 제 개인 돈으로 정말 정말 많이 물어줬습니다. 예. 그리고는, 주식을 좀 배워야겠다. 어떻게 하면 배우지? 그런데 주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저도 증권회사 입사했지만 주식을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예전에, 예, 제가 그 싸이월드에서 그 클럽의 주식소녀닷컴이라는 거를 운영했을 때, 제아의 고수가, 저의 부지런함에 감동받아서 주식을 저에게 가르쳐 준다 그랬고, 한 1년 가깝게, 예, 그 녀석한테 이제 주식이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2008년도에 어찌어찌 해서, 예, 큰 일이 좀 발생이 됐고, 정말 그때는, 이제는 내가 증권회사를 떠나야 될 때가 왔구나. 그동안에는 사실 증권회사 그만두고 싶었지만, 증권회사에서 주는 그 치즈 때문에 쉽게 발을 떼지 못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증권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할 게 없더라고요. 예, 할 게 없었고 또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때 이제 그 직전에 제가 경제방송을 하게 되면서 방송과 이제 인연이 됐었고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그럼 프리랜서 경제방송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0년도 1월 4일 날 팍스넷이 그때 개국했었고 그때 거기를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5월까지 이제 연기됐는데요. 그 시기에 이제 제가 증권회사에서 이제 제 사직 처리가 이제, 예, 사표가 수료되고, 예, 사표가 처리되고, 그렇게 제가 경제방송인이라는 길을 가게 되면서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한 건 뭐냐면, 제가 증권회사 근무할 때 날라리 전문가였으니까, 최소한 내가 방송이라는 거를, 그것도 경제방송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이라면, 양아치 짓은 하지 말자.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하든, 팍스넷에 출연하든, 서울경제 출연할 때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 주시는 주변 많은 분들은 야, 바보 같은 짓이야. 왜? 야, 네가 그냥 야, 전업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좀 왜 너는 자기 매매를 안 하고 왜 그래 방송을 하려고 하니? 라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제가 그 주식 고수에게 주식을 배우면서 이제 그 녀석의 생활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전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낄낄거리고 같이 공유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전업 투자자가 저는 그렇게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정말 증권회사를 떠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저는 주식을 너무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랑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정말 싫어했고 미워했고 도망가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이 바닥에서 증권회사 네 군데 옮겨 다니고 증권방송도 여기저기 출연하고 다니면서 그래 뭐 어찌 보면 나 같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 바닥에 그냥 뭐 한번 이 바닥에서 승부수를 내보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예, 제가 아닌 이상 이야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경제방송이고, 그럼 이 경제방송을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데까지 한다면, 최소한 나중에 문제되게끔 하지 말자. 제가 방송을 하는데, 방송에서, 예,
뭐 제가 이렇게 종목 같은 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심이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증권회사 브로커로 근무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식시장을 냉정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올라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지 않고 예. 정말 가급적이면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생각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제 고집이 좀 그렇고요. 제 사상이라든가 사고가 좀 그래서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생에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방송 1월 달쯤에 징크스 얘기해드렸죠.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휴가계를 내면 대우가 망하고 휴가계를 내면 SK 사태가 터지고 휴가를 내면 9.11 테러가 나고 휴가를 내면 아니면 증권회사 그만두고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와야지 그리고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는 순간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리고 돈다방 미스를 진행하면서도 예, 가끔씩 방송을 쉴 때마다 막 김정은이가 막 미사일 쏘고 이럽니다. 그래서 나는 왠지 주식시장을 지켜야 되는 운명인가 뭐 이런 그 바보 같은 생각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돈다방 미스리를 6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돈다방 미스리를 처음에 진행하고 이제 금방금방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돈다방 미스리를 진행하는 저의 소원은 그거잖아요. 경제방송에 돈다방 미스리라는 프로가 들어가는 거. 예. 그거를 이제 꿈꾸면서 지금 6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다시피 수입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야 6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란 그 주변의 이야기와 제 스스로도 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시장을 좀 조심하세요. 뭐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 2019년도는 뭐 프로들의 장, 2020년도는 시장이 어려울 거고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 전 정말 저의 진심 어린 생각을 전해드렸을 뿐인데 뭐 비관적이다, 뭐 고장난 시계다. 물론 여러 청취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저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나의 이렇게 진심을 이렇게 왜곡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사실 올해 1월 달에 엄청난 슬럼프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징크스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그냥 그 징크스를 끝으로 제가 방송을 내려놓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코로나19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방송이라는 거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제가 재매매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나마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예, 뭐 시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유동성이 어쩌고 뭐 15층에 떨어지고 뭐 이런 뭐 트럼프 대통령 믿지 말아라, 연준 믿지 말아라. 어쩌면 미쓰리가 입만 뻥끗하면 다 지금 점쟁이 빤스로 훔쳐입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리는 좀 기분이 안 좋다. 제가 주식을 하지 않아도 증시가 빠지는데 기분이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나마 고마운 게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나 미쓰리 얘기 듣고 현금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나마 저에게 완전히 그냥 활력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미쓰리 나 지금 현금 들고 있는데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좀 메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도 메일이 날아오고요. 지금 제가 몇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기다리고 그동안 6년 동안 돈다방 미쓰리를 미친년처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현금 갖고 계신 거예요.
조금 다른 거 이렇게 투자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지금 저에게 오는 메일이 나 미쓰리 얘기 듣고 현금 들고 있어. 예, 이 메일입니다. 메일을 직접 보내주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메일을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미쓰리 얘기 듣고 현금 들고 있어. 이렇게 지금 현금 확보하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가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 6년 동안 미친년처럼 이렇게 방송했는데 내가 헛짓거리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분들께서는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요. 질문들도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가, 이제는 뭔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뭔가를 또 앞으로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고장난 시계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제 2020년도에 와서 이제 돈다방 미쓰리 진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질문을 가지고요. 예, 좀 특별 방송처럼, 예, 특집 방송처럼, 누나가 사악하다라는 걸 익히 알고 있다는 그 증권 전문가 녀석이랑, 안녕하세요. 혹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월 16일 날 녹음을 할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안에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팟빵이라든가 유튜브 보면은 그 밑에 내용 보면 제가 이메일을 올려놨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메일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심리적 이제 바닥이 이제 올 때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제가 앞서도 16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제가 수치를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경험상 오는 느낌이 9.11 테러 때, 그 전에 기록한 1000포인트에서 9.11 테러 때 40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 즉 60% 가까이였고, 그 뒤에 2000포인트 올라간 다음에 금융위기 때 60% 까졌고, 그러니까 그 계산법으로 60%를 깐다라고 쳤을 때 2500, 2600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00 정도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참 문제가 뭐냐면요. 금융위기 때는 금융 시스템이 틀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면 되고 그때는 금리를 인하하면 되고 돈을 풀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2008년도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올스톱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돈을 많이 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느라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믿지 마세요. 연준도 믿지 마세요. 왜 연준이 돈을 풀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트럼프 대통령 믿지 마세요. 그냥 한낱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과연 이번에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까? 3월 12일 날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그리고 3월 13일 아침까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무서워. 이제 공포감이 느껴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질문들이 미쓰리는 2008년도에도 이랬어요? 이렇게 그런 걸 물어봐요. 9.11 때나 2008년도나 지금이나 금융시장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증시가 하락하면요. 다 그때 당시 공포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와서 과거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은행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2008년도에요. 저는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3월 12일 날 뉴욕 증시가 9.99% 하락하니까 제 후배 녀석이 누나 미국이 망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심리적 바닥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계산법으로 1600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내마녀에 날 때, 만약에 살짝 들어올리면, 다이렉트로 16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1600 가기 전에 살짝 들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예,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이제 뭐 지지선 혹은 저항선을 이제 탐색하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는 11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라고 보는 증권사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1800, 뭐 1700을 단기적인 바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인 뭐 바닥에 올 때라는 얘기는 이제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요, 투자자 여러분들 1700 정도가 바닥이에요 라는 거를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도 1700 얘기해 놓지만 아마 자신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층에서 잘 떨어지면 멀쩡하고 조금 잘못 떨어지면 살짝 긁히는 정도지만 15층에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동시에 그냥 반병신 되는 거다. 잘 떨어져도 반병신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씩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그 가속도와 그 유동성의 어떤 그 버블이 깨지는 그 속도와 그 파급력과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겠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정말 무슨 나이트클럽에 이 물갈이 하듯이 주식시장에 완전히 물이 바뀌는구나. 물갈이가 되겠구나.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공포는 그때 전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정말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또 인간의 어떤 그 마인드로 또 바닥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또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또 재상승시키려고 하는, 아무리 뭐 연준이 그래도 약발이 없어도 그래도 돈을 풀었으니까 효과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코로나19 그거 뭐 백신이든 뭐든지 지금 개발되고 있어. 이렇게 인간은요, 추락하는 그 금융시장을 나름대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반등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도 잡히고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저 밑에 바닥도 받고 이제는 다시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애널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오히려 그 반등 뒤에 찾아오는 그 후폭풍이 전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들 무서워할까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는 중국의 금융위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떤 이 시장의 이러한 그 힘든 부분은 시작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는요, 그냥 무섭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바닥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라는 게 분명히 올 거라고요. 끝없이 하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속상해요, 답답해요라고 했던 내용은 물론 한낱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경제 방송이니까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지만 너무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대하게 보고 크게 보고 어찌 보면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손만 뻗으면은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야. 뭐만 잘 되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이제 2,500 갈 거야. 3,000 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나 진짜 속된 말로 개짜증이 났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못 보지?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시장 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바로 그 이유가 미쓰리가 주식을 안 하는 이유고요. 물론 뭐 지난 10년 넘게 혹은 돈다방 미쓰리를 하는 동안 제대로 돈다운 돈을 벌지 못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도요. 제가 그때는 힘들지만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결국에는 뭔가 제 꿈을 향해 가는 그 어느 순간까지 어떤 시장에 대한 객관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는 주식을 안 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계속 맞추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부양책이 안 먹힙니다. 그죠? 22에서 금리 인하하지 않고 연말까지 순자산 매입 규모 1,200억 유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망감 때문에 유럽 증시도 하락했고 두 자릿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해드린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잡초기질이 있어서 잡초기질도 있고 냄비 근성도 있다. 빨리빨리가 된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때 물론 신천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빨리빨리 막 검진하고 막 얼마나 막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걔네들은 우리나라 봤을 때 아마 대한민국 망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쟤네 정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저 조그만 대한민국 쟤네 저렇게 난리부르 스치는 거 보니까 쟤네 큰일 났다. 그래서 걱정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잡초 근성도 있고 워낙 스타일이 빨리빨리 검진하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고 이러는 거지. 그게 자기네들의 문제가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엔 다닥다닥 붙었고 그죠?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1,000명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돈 없는 나라예요. 빚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일을 안 하는 나라예요. 게으른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2,968명이 나왔다고 하죠. 스페인은 그럼 뭐 잘 사는 나라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앞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코로나19 문제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물론 아직까지 힘들지만 아직까지 공포스럽고 아직까지 확장 추세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뭔가 국민들이 멘탈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다닥다닥 붙어있는 유럽과 완전히 완벽히 차단됐다. 그래서 뭐 무슨 미국은 아이폰 무슨 강화 유리로 이렇게 포장했냐고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완벽하게 뭐 지금 다 막고 있다. 솔직히 개소리였죠. 개소리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작년이 아니라 백악관 들어가서 그 이후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쇼맨십이 가득한 입만 뻥끗하면은 그냥 거짓말 아닌 거짓말 같은 거를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한낱 인간이다.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뭐가 발생이 됐던 이렇게 하락은 됐었을 거예요. 그게 중국발 금융위기든 뭐 다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문제가 터졌을 거예요. 그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 박수 칠 때 떠나지. 왜 또 대통령 하려고. 자칫 잘못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우울한 대통령이 된다고요. 금융위기 때도 미국 증시가 저렇게 안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증시 하락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미국 증시가 저렇게 개박살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제가 재선 어려울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해 드리잖아요. 자, 제가 속상했던 내용은 제가 맞든 틀리든 그래도 어쨌든 시장을 좀 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내용들을 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설마 그래도 트럼프인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 증시에 휩쓸리셨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 지금 가장 슬픈 건 정말 한낱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정책을 내놔도 약발이 안 먹힙니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또 물갈이가 되든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다시 판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돼야 되고 대신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시장을 왜곡하고 잘못 봤던 그 콩깍지를 확실하게 제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 물갈이가 돼서 다음 시장에 참여할 때 또 안 당하십니다. 매번 개인들은 똑같이 당하잖아요. 똑같이 물 먹고 똑같이 골루 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필요한 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건 크게 하락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소망이 있다면 내가 주식 하기 바로 직전으로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슬프고 우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식시장은요, 또 새롭게 판이 짜질 거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시지만 않는다면 다시 총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왜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제가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갖고 계셔서 제가 또 판을 또 계속 읽어드리면서 한번 참여해봐? 아니면 좀 더 가봐? 이런 거를 또 제가 호흡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아는 것도 개뿔도 없고 하지만 제가 주식시장에 몸담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 제가 알고 있는 메시지들을 충분히 앞으로 전달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쥐 오줌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돈다방 미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이런저런 넋두리를 쓸데없이 좀 했는데요. 궁금한 거 월요일날 특집 방송 녹음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정말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늘 힘듭니다. 2008년도 때도 힘들었고요. 9.11 때도 그랬습니다. 9.11 때는요, 9.11 테러 난 다음에 그런 테러가 여기저기서 막 터질 것 같았고요. 금융위기 때는 정말 저는 전 세계가 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그때와 공포가 뭐가 다르냐 이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이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괜찮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